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선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금용 시장권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 문화 바늘중앙 완월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선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생존권 위협 및 기초인프라 미비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 촉구에 대한 시의 입장, 지적재산정보, 임의말소 등 시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행정적 오류에 대한 향후 개선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생존권 위협 및 기초인프라 미비 지역에 대한 긴급 촉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관련하여 도심권인 마산 하포구 완월서 1길 주변은 민간 소유 도로가 불법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상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직관조차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 중인 주민들이 식수 부족, 화장실 사용 곤란, 응급차량 통행 불가 등 심각한 생존권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개입과 제도적 개선 촉구를 위해 박동진 하포구청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네,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 발품을 팔고 다니시는 그 열정을 알기에 지역민의 오랜 수건으로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네. 완월서 1길 도로는 요양원과 주민들의 병원 진료, 응급차량 진입, 생필품 수급, 분노 수교 등 모든 생활 기반이 연결된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민간 소유자에 의해 펜스 설치, 말뚝박기, 하수구 봉쇄 등으로 차단되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대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변호사를 고용해 성수하면서 도로 개방 명령이 내려져서나 소유자는 여전히 컨테이너로 차단하는 등 겨우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의 일부 도로만 개방해 분노 수거 차량 등 큰 차량은 아직도 통행 불가이며 도로 개방에 따른 공사 도중 하수도 및 우수로가 막혀 호우 시 큰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혹 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작년 12월부터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완월서 1길은 현황 도로로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매입하기 30년 전부터 현황 도로로 개설되어서 5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사찰 등 7가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8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로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펜스가 철거된 상태에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현황 도로가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지금 조치할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편입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떠나시기 전에 항의 조치까지 이렇게 막 하고 계시네요. 어찌됐든 해당 도로는 대부분 판결에서 사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도로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단이 강행되어 판결 취지 위반이자 공공안전 위협 행위입니다. 시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이나 행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또는 한 적이 있는지. 예. 예, 대부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결은 현재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과 소송권으로서 사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도로라는 판결 내용으로 도로 통행 제한이 아닌 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 부당 이익금과 관련해서 작년도 10월 마을 주민들이 성소한 사항입니다. 네. 해당 필지는 사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3월 18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로상에 펜스를 설치해서 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통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6월 3일자로 지금 펜스는 철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여러 번 현장에 가봤지만 법적인 처분을 받았지만 사적 소유권자가 그거를 무시하고 여전히 길을 막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제 그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 지역은 도심권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 아시죠? 정화조도 역시 직관이 없어서 분노 초랑이 드나들어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또 여름철 되면은 수도가 없기 때문에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분노 수거 처처가 어려워서 정말 그 화장실 사용도 어렵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 인프라 자체가 전무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연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개선 방안을 취하고자 하는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이 도시계획 지역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주민들이 어디에 있든 불편함이 있으면 행정이 나서서 최대한 케어하고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들이 살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원천적인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대한 집중하고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기초 인프라는 관련부서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뒤에 질문할 이런 답변들도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지금 컨테이너로 막고 있어서 소형 승용차밖에 못 지나다닌다 하니까 구청장님 조금 귀찮더라도 이 사유권자를 좀 설득하거나 하는 이런 데 최대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응급 차량이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요양시설 어르신이나 주민 생명과 직결된 위기입니다. 최근 산불 빈발 상황과 맞물려서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도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안에 이러한 시의 재난 안전 계획과 보안 방안도 들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소형 컨테이너도 현재는 지금 치워져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재난 대응 사각지대로 보는 것은 뭐 거기가 일반 지역과 달리 조금 지금 현재 현황 도로의 문제 있지만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인근 지역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그것도 질문인데 그냥 이제 그 안에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시리라 보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안은 단기 민원 해결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위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이 문제를 개별 또는 법적 분쟁으로만 보지 말고 도시 내 기초생활권 미보장 지역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전체적인 개방 명령, 그리고 상수도 및 기초 인프라 미설치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 및 개선책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응급 소방 진입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및 임시 대책 마련, 그리고 요양시설 정상 운영과 주민 위생 환경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그리고 장기적 갈등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행정 감독 체계 구축 등 시 차원의 종합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 떠나는 순간까지 지역을 위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 공무원의 포번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예,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적재산 정보 임의 말소 등 시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행정적 오류에 대한 향후 개선책과 관련하여 안재문 의창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휴, 우리 구청장님 역시 퇴임을 앞두셨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질문을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하게 우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권한대행님께서 어제부터 16명께 질문을 받아서 제가
우리 시장 권한대행님을 생각해서 구청장님께 떠나는 구청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이 약해서. 예, 본 의원은 최근 지방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서 지방정부가 시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어떤 태도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담당 부서는 시적 공부상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정조치가 공간정보법 및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민원인은 고인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산상으로는 아예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 편의적 지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돌아가신 가족의 소유 토지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정보 관련 정보 진위 여부 민원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구청은 해당 토지의 지적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름 한자의 미세한 차이만을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적정보 및 토지대장에서 주민번호를 임의로 삭제해야 했습니다. 초기 민원을 접했던 타부서 팀장과 해당 부서 팀장은 사전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삭제한 것은 행정 절차를 누락한 것이라며 주민번호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번호를 삭제한 담당과 해당 부서장은 내부 지침상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고 주민번호보다 이름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에 해당 민원인은 어이없고 참담하게까지 했습니다. 민원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내부 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 초기와 다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응 태도가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은 마치 커다란 벽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 공감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착오나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에서 동일인 여부가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이름 한자 차이만으로 소유자 정보를 직권 삭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지방세 기본법, 취적재조사특별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사전 통지나 확인, 설명 절차 없이 중요한 재산 정보를 직권 변경한 사실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방만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네. 지적 공부상에 기재된 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전부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이름의 한 글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기로 추정하여 해당 주민번호를 삭제한 공무원의 판단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 청구승량한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상 토지는 의창구 북면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토지 대장상에 소유자의 이름과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현재 상이한 불일치의 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고시라고, 그다음에 토지 대장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공적 장부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일치한다. 소유자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름의 한자가 다르다고 미세한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폐쇄 등기부 등본이나 현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분의 성함을 대조를 하면 한자를 기준으로 하면 성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글을 기준으로 하면 이름 중에서 한자가 다르게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점 한자가 다르죠? 한자로 하면 성씨만 같을 뿐이고 이름은 다릅니다. 한글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름 한자가 다른 거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청장님, 그거는 뭐 100분도 넘게 주고받은 얘기니까 그만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주민등록보다는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소유권에 관한 권리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아닙니다. 아니, 주민등록번호는 자, 그럼 구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부여한 유일한 인적 식별 정보입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3자리가 일치하는 주민번호를 그냥 오기라고 그냥 추정하고 단정을 한 것 같아요. 단정하고 삭제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그 고인의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해서 독자적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판단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왜 이러한 불일치한 그 일이 발생했냐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토지 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한 것은 197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내무부 당시에 지적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는다든지 또는 직권으로 해서 수기를 등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79년도에 시행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도 성명이 오기라든지 동명이인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의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이나 울산의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재정비 사업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의원님께서는 이미 말소 처분 일방적인 삭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간정보관리법에 보면 이러한 부분은 등기 사항 증명서나 등기 간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말소 처분이나 일방적인 삭제가 아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권 정정한 사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묻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내 땅 토지 몇 천만짜리가 예. 우리 아버지 주민번호하고 일치하는데 아유 아버지 이름하고 점 한자가 틀리다. 한문이 좀 수십 년 전에 전부 다 수기로 기재할 때 다르다는 이유로 아버님의 소유권으로 지적 공구상에 나와 있는 것을 한순간에 탁 없앴으면 우리 구청장님은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네, 너무 그동안 만약에 피곤했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없으면 1차적으로 등기부 등본부터 먼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청장님 정말 같은 말을 많이 되풀이하는데 제가 왜 시정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정확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면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부 등본이 우선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름도 달라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만 있는 땅에다가 6년 동안 세금 고지서를 다 보내가지고 행방불명으로 계속 반송돼 왔어요. 도대체 우리 민원 지적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 한 번만 이게 왜 자꾸만 이게 발송되어 오지? 이 세금 납부서가 돈은 많지 않습니다. 1, 2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토지 대장을 열어보고 주민번호가 13자리가 나와 있으면 이 주민번호를 탁 넣으면은 당사자 사는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6년간을 2020년부터니까 지금 25년이니까 5년 동안 만 5년을 세금 고지서가 그냥 행불 처리로 날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아직도 안 가보셨다 하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지금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이 우선이다. 이름이 다르면은 안 된다.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은 공간정보법에 따른 직권 정정이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정보법은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삭제된 주민번호는요, 13자리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정 대상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고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삭제하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차단한 것이 과연 공간정보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A와 B가 일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유자의 이름과 그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일치한다는 것이 그 맥락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한 것은 1979년도부터 했습니다. 당시에 등록하는 방법이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로 직접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한글상으로는 이름이 한자가 다르고 한문상으로 보면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심과 같을 뿐이지. 그래서 이러한 착오의 수기 입력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의창구에서도 이러한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획일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저한테 수십 번을 얘기를 했죠. 자, 한문상의 이름이 다르다. 옛날에 1963년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그 등기부 등본상에 한글상의 점 하나가 다른 게 1963년도부터입니다. 지금 자그마치 40몇 년 전입니다. 40몇 년 전이 아니죠. 60년 전입니다. 6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수기로 한문을 썼기 때문에 전화도 없고 차도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 곳에 알아봤더니 에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서내면은 착할 선자인지 뭐 사랑했자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본인들이 편한 한자를 한지사들이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김민아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김민아 의원님이 한지사 출신입니다. 한지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름 없는 땅을 갖다가 찾아서 나눠주는 그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민등록번호가 생긴 게 1980년대 초반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일치하고 있는데 그 40년 동안 일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행정이 여기에 전화를 걸거나 그러면은 고지서가 자꾸 돌아올 적에 이 주민번호 일치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확인하거나 현장에 나가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계속 이름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등기부 등본을 떼면 한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 등기부 등본만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등기부 등본을 떼면 너무나 현재의 이름과 유사합니다. 점 하나의 차이거든요. 예. 그런데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이름이 우선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지적공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정정으로 삭제하면서 우리 이 가족들의 어떤 동일인 여부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그 민원인은 고인의 토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등에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로막혀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이익 이런 걸 주장하던 분들이 지침만 반복하면서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도 되는지 저는 참으로 깝깝합니다. 이와 같은 삭제 조치가 자꾸만 반복된다면 과거에도 조상 재산을 갖다가 조회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지나간 시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시민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사전 고지나 설명도 없이 그냥 내부 지침으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어떤 지침의 재검토나 또는 절차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요? 부처장님 한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이 이름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 등본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드린 사항이고 저희들 이제 이 토지 대장에 소유자의 어떤 등록 사항에 관한 정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제가 여러 곳에 참 오랜 세월간 물어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우선일까요? 이름이 우선일까요? 대한민국 5,150만 인구 중에 동명이인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민번호는 딱 하나입니다. 갑자기 이 주민번호 13자리가 다른 이름 위에 어떻게 해서 날라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례처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직권으로 이미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예, 없었지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4년에도 토지 대장의 어떤 등록사항 증정은 53건을 했는데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과 똑같은 건은 네. 제가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서 별도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가실 건데 제가 정말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팀장으로부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오죽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까지만 적고 뒷번호는 적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중요한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임기 마지막까지 다음과 같은 행정계획을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 삭제 시 사전 통지 및 유족 등의 유족 동의 절차 의무화. 왜냐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렸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완벽히 일치할 경우 성명 일부 표기 차이만으로 직권 삭제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 직권 정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과 책임 매뉴얼 마련 등 구청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행정개혁 과제로 시민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행정적 대원칙을 꼭 세워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일치한다는 그 말씀에는 사실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일치하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완벽하게 등재가 된 것입니다. 등재가 된 것이고 이러한 건을 해서 저희들도 요 지적 업무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법에 더 충실하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세금 고지서를 집도 없는 임야, 무덤만 있는 곳에다가 5년, 6년째를 보내서 자꾸만 행불로 처리되고 돌아오면은 토지 대장 지적 장부를 한 번만 열어봤더라면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요 주민번호를 넣어보자. 그러면 바로 사는 곳과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런 토지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떤 행정의 어떤 안일함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납세 태만이 굉장히 많지만 행불자가 그 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행불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토지 대장을 한 번만 담당 부서가 받더라면은 주민번호가 있네, 이 주민번호를 한번 넣어보자 하면은 그 주민번호 대상자가 살고 있는 주소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임야에다가 자꾸만 고지서를 보내면은 당연히 행불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담당자 이름을 온데 다 알아봤는데 같은 이름이 지금 현재도 있는데 아주 젊거나 이 이름이 등재된 때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만큼 같은 동명이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도 동명이인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북면에. 네, 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관님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네. 지금 제가 31초 남았습니까? 20분이 벌써 흘러갔나요? 네, 알겠어. 잠깐만 정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잠깐만 정지해 주세요. 20분이 금방 흘러갔습니까? 네. 우와, 구청장님 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박동진 구청장님만 할 때 되면 10분이 넘게 남아 있었는데. 의원님 제가 정리해서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냥 이제 23초 만에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일단은 답변 드리고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질문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제 시간을 절약해 주려고. 제 시간은 카운트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답변이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건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이 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과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이 이게 이 관련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관리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담당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는데 담당자께서 주민번호를 검색해 봤을 때 주민번호가 유효, 즉 제3자의 이름이 검색되는데 불구하고 지워서 이 건이 지금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이제 구청의 주장처럼 공간정보법의 84조와 88조에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등급법에 따른 등기에 따라서 주민번호가 맞든지 틀리든지 이름이 같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례를 보면 이 부동산 등기 필증이 60년대 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맞을 수 있는 확률, 주민등록과 맞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등기 선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자에게 구청에서 주장하는 자에게 부동산 등기 선례에 따라서 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저희가 이걸 고치니 아무튼 땅 주인하고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으시고 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 등기 선례에 따라서 등기소에서 그 부동산 등기본에 있는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고쳐주면 같은 법에 따라서 대법원에 있는 등기소에서 구청에 통지가 오면 저희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 적어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렸다가 직권으로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해당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우고 난 다음에 법대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 즉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면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 선례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주민번호에 맞게 이름을 고쳐오면 저희가 이름을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이 건에 제가 봤을 때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적재조사법, 그다음에 지방세 납세법에 모두 유예가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서 어떤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의 행정적 보호와 서비스 대신 공무원 직권으로 언제든 재산권 침해가 유일한 고유 식별법입니다.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주요 문서에서 청구인 동의 없이 무단 삭제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 권한대행님,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는 지방정부 박선혜 의원님, 마무리가 있어. 첫 번째 원칙은 주대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공무원의 판단 하나로 시민의 토지 정보가 삭제되거나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단 한 명이 아니라 전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정보 처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 보완, 무엇보다 시민의 권리를 중심에